시조의 성은 박씨, 이름은 혁거세이다. 전한 효선제, 오봉 원년 갑자 4월 병진일 정월 15일이라고도 한다. 왕위에 올랐다. 왕후는 거서간이다. 이때의 나이는 13살이었으며 나라의 이름은 서라벌이었다. 이에 앞서 조선의 유민들이 산골에 나뉘어 살면서 6개의 마을을 이루고 있었다. 첫째는 알천의 양산촌이라 하고, 둘째는 돌산의 고어촌이라 하고, 셋째는 취산의 진지촌이라 하고, 혹은 간진촌이라고도 한다. 넷째는 무산의 대수촌이라 하고, 다섯째는 금산의 가리촌이라 하고, 여섯째는 명활산의 고야촌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지난 6부가 되었다. 고어촌의 촌장 소벌공이 양산 기슭을 바라보니 나정 옆에 숲 사이에 말이 무릎을 꿇고 앉아서 울고 있었다. 곧장 가서 보니 말은 보이지 않고 다만 커다란 알이 있었다. 그것을 쪼개자 속에서 어린아이가 나왔기에 거두어 길렀다. 나이 10여 세가 되자 뛰어나고 영리하며 몸가짐이 조신하였다. 6부의 사람들이 그의 출생을 신비롭고 기이하게 여겨 높이 받들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임금으로 삼은 것이다. 지난 사람들은 박, 조롱박을 박이라고 하였는데 처음에 커다란 알이 마치 박의 모양과 비슷하게 생겼으므로 그의 성을 박으로 한 것이다. 거서가는 지난의 말로 임금을 뜻한다. 혹은 존귀한 사람을 칭하는 말이라고도 한다. 4년 여름 4월 초하루 신축일에 일식이 있었다. 5년 봄 정월 알령 우물에 용이 나타나 오른쪽 옆구리로 여자아이를 낳았다. 노파가 이를 보고 남다르다 여겨 거두어 길렀는데 우물 이름으로 아이의 이름을 지었다. 자라나 덕성스러운 용모를 갖추었으니 시조가 이를 듣고 왕비로 삼았다. 그녀는 행실이 어질고 내조를 잘하였으므로 당시의 사람들이 임금과 왕비를 두 사람의 성인이라 일렀다. 8년 외인이 병사를 일으켜 변경을 침범하려다가 시조에게 신령스러운 덕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바로 돌아갔다. 9년 봄 3월 왕량 성좌에 혜성이 나타났다. 14년 여름 4월 삼성 성좌에 혜성이 나타났다. 17년 임금이 6부를 두루 돌아보는 길에 왕비인 알령도 따랐다. 농사와 누에치기를 열심히 하도록 권장하고 토지의 이로움을 다하도록 하였다. 19년 봄 정월 변한이 나라를 바쳐 항복하였다. 21년 서울에 성을 쌓고 금성이라 불렀다. 이 해에 고구려의 시조인 동명이 왕위에 올랐다. 24년 여름 6월 금음 임신일에 일식이 있었다. 26년 봄 정월 금성에 궁시를 지었다. 30년 여름 4월 금음 기해일에 일식이 있었다. 낭랑 사람들이 병사를 일으켜 쳐들어오려다가 그곳 사람들이 밤에 문을 잠그지 않고 지내며 들에는 노적가리가 잔뜩 쌓여 있는 것을 보고 서로 말하였다. 이 지방 백성들은 도둑질을 하지 않으니 법도가 있는 나라라고 할 만하다. 우리가 몰래 군대로 습격한다는 것은 도적과 다름없으니 어찌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곧바로 병사를 이끌고 돌아갔다. 32년 가을 8월 금음 을묘일에 일식이 있었다. 38년 봄 2월 호공을 보내 마한을 예방하였는데 마한 왕이 호공을 꾸짖으며 말했다. 진안과 변한은 우리나라의 속국인데 근래에는 공무를 보내오지 않았도다. 대국을 섬기는 예의가 이렇단 말인가? 호공이 대답하였다. 우리나라에 두 분의 성인이 출현하면서 사람은 바르게 되고 하늘은 온화하여 창고가 가득 차고 백성들은 서로 공경하고 겸양하니 지난해 유민들로부터 변한 낭랑 외인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임금께서 겸허하게 저를 보내어 예방하게 하였으니 이는 오히려 과한 예절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왕께서 크게 노하여 힘으로 핍박하시니 이는 어떤 의도입니까? 왕이 분노하여 그를 죽이려 하였으나 가까운 신하들이 간언하여 말리자 겨우 호공의 귀국을 허락하였다. 이보다 앞서 중국 사람들 중에 진나라가 일으킨 난리로 고생하다 동쪽으로 온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들 대부분이 마한 동쪽에서 지난 사람들과 섞여 살았다. 이 시기에 이르러 그들이 점점 번성하자 마한이 그것을 꺼려 책잡으려 했던 것이다. 호공이란 사람은 그 집안과 성씨가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다. 본래 외인으로
처음에 박을 허리에 차고 바다를 건너왔기 때문에 호공이라고 부른 것이다. 39년 마한왕이 죽었다. 누군가가 임금을 설득하였다. 서한왕이 이전에 우리의 사신을 욕되게 했습니다. 지금 국상을 치르는 중이니 그 나라를 정벌하면 쉽게 평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다른 이의 재난을 다행이라 여기는 것은 어질지 못한 짓이다. 임금은 신하의 말에 따르지 않고 사신을 보내어 조문하였다. 40년 백제의 시조 온조가 왕위에 올랐다. 43년 봄 2월 금음 을유일에 일식이 있었다. 53년 동옥저의 사신이 와서 좋은 말 20피를 바치며 말하였다. 우리 임금이 남한에 성인이 나셨다는 말을 듣고 절을 시켜 바치도록 하였습니다. 54년 봄 2월 기유일에 혜성이 하고성좌에 나타났다. 56년 봄 정월 초하루 신축일에 일식이 있었다. 59년 가을 9월 금음 무신일에 일식이 있었다. 60년 가을 9월 두 마리의 용이 금성 우물에 나타나더니 폭풍우가 심하게 불고 성의 남문에 벼락이 떨어졌다. 61년 봄 3월 거서간이 돌아가셨다. 사릉에 장사 지냈는데 담암사 북쪽에 있다.